녹화 시작 누르면 돼요? 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트 컨텐츠 학과의 이효석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이제 AI 캐릭터하고 3D 모델 강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I 캐릭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캐릭터 디자인한다고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이 캐릭터를 디자인하게 되는데, 캐릭터를 할 때 뭐 성격이 어떤지 아니면 디자인은 어떤지,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것들 전문가들이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AI 툴들이 잘 나와 있어 가지고요, 그런 AI 툴을 활용을 하면은 일반인들도 손쉽게 AI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이제 다루게 될 세 개의 툴들은요, 밑에 보시게 되면 챗GPT, 그다음에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 그리고 캔바, 이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 AI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하는 순서는 우선은 이제 AI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AI 캐릭터를 만드는데 일반 캐릭터가 아니고 AI를 통해서 캐릭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AI로 캐릭터를 만들 때 어떤 툴이 사용되는지,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 툴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툴을 이용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각각의 다 툴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툴로 사용하는 건 챗GPT, 생성형 AI 모델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텍스트로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요구사항을 글자로 만들어 가지고 챗GPT에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 글자에 맞는 결과물을 챗GPT가 제공을 하죠. 그래서 주로 텍스트로 처리해 주는 거는 챗GPT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를 만들 건지, 그에 대한 성격, 여러 가지 관련된 정보, 이런 것들을 텍스트로 구성을 합니다. 챗GPT 통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생성한 캐릭터를 이미지로 구현하는 단계입니다. 거기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제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 이걸 통해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챗GPT와 이제 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만들어져 있는 이 캐릭터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다듬는 것을 이제 캔버를 통해 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이제 캐릭터를 제작하는 거는 이제 캐릭터 디자인 먼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캐릭터의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그 캐릭터 디자인을 만들게 되는데, 하나의 디자인을 만들면 그 디자인을 여러 가지 환경에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스포츠 환경에 이 캐릭터는 어떻게 적용이 될 건지, 아니면 감정을 표현하는 캐릭터는 어떻게 표현할 거든지,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캐릭터 그러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이 카톡에서 이모티콘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와 있죠. 그런 것도 이제 대표적인 캐릭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만드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AI 툴을 활용하게 되면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도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AI 기반 캐릭터 창작, 그 밑에 세 가지 문장을 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 문장에 텍스트 프롬프트만으로 아이디어를 즉시 시각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격의 캐릭터를 만들고 싶다라고 바탕 자료를 챗GPT에 주게 되면 챗GPT는 그 바탕 자료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안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생각한 걸 수도 있고요, 생각도 못한 걸 수도 있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텍스트로 어느 정도 캐릭터 성격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AI 툴을 통해 아주 시각화한 것 같고 성격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자료를 만들 수가 있는데, 하나의 시안이 나왔을 때 그 시안을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하는 것, 상당히 기존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AI 툴을 활용하게 되면 바로바로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시안들이 그 환경에 맞는지 우리가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AI를 툴을 이용해 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손쉽게 접근해서 만들어 볼 수 있고, 아니다 싶으면 다른 걸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챗GPT에서 쓰이는 기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자를 입력을 하면은 그 글자 입력한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다양한 결과물을 가져 나오게 되는데, 요즘에는 이런 생성형 AI 모델이 입력으로 글자를 입력받고 결과물로 글자로 이제 결과물을 출력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입력으로 글자가 아니고 오디오라든지 비디오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나오는 결과물로 글자뿐만이 아니라 이미지, 오디오, 영상 이런 것들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멀티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글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도 결과물을 입력을 받을 수 있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캐릭터 만들 때, AI 캐릭터 만들 때 쓸 수 있는 대표적인 기술이 텍스트 투 이미지, 글자로 입력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그래서 텍스트 투 이미지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어 텍스트, 우리가 말하는 일상적인 용어죠. 말들을 입력을 하고 거기에 맞는 그런 이미지를 생성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더 정밀도를 해주기 위해 가지고 확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생성형 AI 모델 중에 한 가지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특정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 모델에게 이제 어떤 걸 해달라라고 할 때 이제 글자를 입력하는데 이 입력하는 글자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어떤 성격의 캐릭터 모델을 만들어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캐릭터 모델은 어떤 성격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세부적으로 더 작성을 하게 되면은 내 마음에 맞는 정확한 이제 캐릭터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줄 때 이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프롬프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간단하게 챗GPT한테 뭐뭐에 대한 결과물을 만들어줘, 뭐뭐에 대한 보고서 만들어줘 이렇게 간단하게 프롬프트를 넣었지만 그렇게 될수록 내가 생각한 결과물과 동떨어진 결과물이 나올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물은 어떤 거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 가지고 정확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정확한 프롬프트를 설계를 해주기 위해서 요즘에 학문이 나와 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우리말로 얘기하면 프롬프트 공학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프롬프트를 설계를 하고 생성형 AI 모델한테 제공을 해주냐에 따라 가지고 정확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이 AI 기술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툴 위주로 보게 되면 사용하기 편하다. 단순히 그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막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I 모델한테 뭘 해달라고 텍스트로 입력을 할 때 그걸 프롬프트로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생성형 AI 모델이 내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걸 정확하게 설계하는 방법을 다루는 게 프롬프트 공학인데 여기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AI 모델을 사용하든 간에 내가 지금 뭘 해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채팅창에 다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은 얘는 그걸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는 메모리가 상당히 짧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이 프롬프트를 설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서 더 발전한 게 컨텍스트라는 개념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라는 말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쭉 작성을 하더라도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연결이 돼 있어야 그게 의미가 있죠.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문장으로 요구사항을 만들어 가지고 프롬프트를 만들어 가지고 AI 모델한테 요청을 했는데 얘가 결과물을 가지고 나오려면은 내가 요청한 최종 결과물에 대한 프롬프트가 이전에 입력한 데이터들이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문맥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프롬프트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공학에서 컨텍스트 공학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AI 모델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해가지고 AI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일이 해야 될 일을 에이전트한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생성형 AI 모델을 우리가 활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너무나 과도한 권한을 주다 보니까 분명히 어떤 작업 결과물을 내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AI 모델한테 뭘 해줘 라고 요청을 했는데 근데 나중에 그 권한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내가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문자를 보내지 않았는데 어떤 물건을 내가 쇼핑몰에서 내가 결제를 안 했는데 AI가 자기가 문자를 보내고 쇼핑몰에서 결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권한을 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이게 권한을 좀 제약을 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하네스 공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설계하는 것도 맨 처음에 프롬프트 공학, 두 번째 컨텍스트 공학, 세 번째 하네스 공학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생성형 AI 모델한테 뭘 만들어줘 이걸 넘어서 가지고 어떻게 내가 설계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물에 대한 배경 자료가 뭐가 있고 이거에 대한 결과물을 만들 때 제약사항은 뭐가 있어야 되는지 그것까지도 설계를 해야만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롬프트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롬프트 역할을 보니까 구체적이고 정교한 모사어가 수록될수록 AI는 사용자의 의도에 인접한 고품질 이미지를 출력한다. 우리는 AI 캐릭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AI 모델한테 설명해야 됩니다.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캐릭터를 만들 때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챗GPT를 통해 가지고 캐릭터의 이름, 배경, 성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등등을 이제 작성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캐릭터에 대한 정보를 챗GPT를 통해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생성된 정보를 가지고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에서는 실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실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텍스트 기획 옆에 밑에 보니까 이미지 생성용 영문 프롬프트 작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챗GPT는 한글로 물어봐도 얘가 답변을 잘합니다. 한국어로도 많이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는 우리가 한글로 집어넣게 되면은 한글에 대한 문맥을 이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정확하게 이미지를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는 이제 영문으로 만든 프롬프트를 챗GPT를 통해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 다음에 그 영문 프롬프터를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에 넣는 게 좋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에서는 이제 앞에 챗GPT 1단계에서 만들어져 있는 한글 프롬프트로 나온 그 결과를 영문 프롬프트로 만들어가지고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에 입력을 하면 되겠고요. 그럼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는 이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아까 확산 모델이라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미지나 뭐 텍스트나 여러 가지를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모델인데, 그 모델 중에 하나가 달리 3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세부적인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가 사용하는 모델이 달리 3 모델을 저걸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저걸 통해 가지고 이제 고화질 캐릭터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첫 번째 단계에서 캐릭터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만들었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정보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을 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캔바입니다. 캔바에서는 이제 관련되어 가지고 프로필 카드, 캐릭터를 어디서 사용할 거냐, 그 사용하는 환경에 맞춰 가지고 이미지와 관련된 정보를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설명드렸던 그 단계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단계로 진행합니다. 챗GPT를 이용해가지고 캐릭터에 대한 세계관, 성격, 배경 이런 것들을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에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두 가지 조합해가지고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캐릭터를 사용하려고 하는 환경에 맞춰서 관련된 정보를 이제 종합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자, 예시 프롬프트를 보겠습니다. 봤더니 이제 우리가 캐릭터를 만들어주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이는 그런 AI 모델한테 얘기하는 프롬프트죠. 자, 미래 도시에서 활동하는 고등학생 로봇 영웅 캐릭터를 만들어줘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캐릭터를 만들 때 어떻게 설정을 해줘야 되느냐,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각각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캐릭터의 배경이 뭐냐, 공간이 뭐냐, 그걸 먼저 언급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캐릭터는 어떤 신분이냐, 그걸 표현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캐릭터는 어떤 모양이냐, 외형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캐릭터는 이 배경에서, 이 공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이 되는 그런 프롬프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캐릭터를 만들 때. 물론 다른 걸 할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캐릭터를 만들 때는 최소한 요 네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작성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시에서는 지금 뭐 고등학생 로봇 영어 캐릭터를 만들어줘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상당히 어울릴만한, 좋아할 만한 프롬프트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캐릭터를 만들 때 캐릭터를 어떤 걸 만들었으면 좋을까, 물론 이제 나 자신을 표현하는 캐릭터 만드는 것도 괜찮고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앞에 계신 분 같은 경우는 뭐 나이는 있지만 그래도 가장 최신 거 공부하고 있는 그런 멋있는 할머니, 뭐 그런 형태로 캐릭터를 만들고 싶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표현할 때. 왜냐하면 우리가 카카오톡 같은 건데 프로필 사진 같은 경우도 일반 사진 넣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를 멋있게 사진 뭐 바꿔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로 캐릭터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 뭐 그런 거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로 표현하시는 게 아니고 실제로 실습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한번 나를 표현하는 캐릭터로 만들든지, 아니면은 내가 어떤 그 회사 업무에 관련된 뭐 어떤 캐릭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다른 거 생각하고 캐릭터가 있었는데 그걸 만든다든지, 그거로 바꿔서 프롬프트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의 캐릭터는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걸 표현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캐릭터를 만들 때 이제 그 네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꼭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프롬프트에 꼭 넣어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캐릭터를 설계할 때 필요한 5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4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름과 이름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캐릭터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정보, 스펙, 그거, 그 다음에 외형, 그 다음에 가치관, 배경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캐릭터로 만들 거냐를 표현할 때는 이 5가지를 고려해가지고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프롬프트 작성할 때 꼭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자, 보통 생성형 AI 모델 쓸 때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페르소나라고 하는 겁니다. 역할론이죠. 그러니까 너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느냐. 내가 만약에 캐릭터를 전문적으로 디자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 역할을 맡아서 이제 설명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정해 주는 게 뭐냐면은 20년차 전문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이너야. 왜냐면은 이렇게 페르소나를 지정해줘야 요 챗GPT는 그거에 맞는 결과물을 냅니다. 이렇게 역할을 지정하지 않고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줘 그러면 일반인을 대우해주는 정도의 캐릭터를 만들어내겠죠. 근데 이제 전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요 챗GPT도 전문적인 용어와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부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2번째 구조화된 출력을 요청해야 된다. 단순히 문장으로 나열해가지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세부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GPT한테 어떤 프롬프트를 넣어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단순히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걸 하지 말고 그걸 표 형태로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챗GPT도 정리된 형태로 기억을 하게끔 하는 거죠. 정리가 되게끔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GPT가 이제 내가 프롬프트를 넣어가지고 결과물이 텍스트로 챗GPT는 지금 캐릭터에 대한 정보를 표현하는 거죠.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세부적인 정보를 나오고 있는데 그 정보 중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그럼 조금씩 수정을 해야겠죠. 캐릭터의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조금씩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거는 계속 이런 건 좀 수정해줘, 이렇게 바꿔줘.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예제를 들어서 지금 몇 가지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너는 SF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이너야. 역할을 페르소나를 부여한 거고요. 자, 2번째 미래 도시에서 활동하는 고등학생 로봇 영웅의 프로필을 다음 항목에 맞춰서 작성해줘. 이게 최종적인 이제 목표가 되겠죠. 목표가 되는데 세부적으로 설정을 해준 겁니다. 어떤 항목에 대한 정보는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름 및 나이, 외모 및 장비 특성, 옆에 또 상세하게 저렇게 해놓게 되면 또 간단하게만 나오겠죠. 그리고 성격 또는 대사를 넣는 이유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해 가지고 이 캐릭터의 성격이 어떻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경, 비하인드 스토리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같이 작성을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챗GPT가 지금 만들어냈는데, 자, 표에 보시게 되면은 챗GPT 생성 예시 해가지고, 이름은 강시우, 그리고 코드네임은 X17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외형은, 자, 고등학생이라고 그러니까 교복을 입었는데, 이제 이게 미래 도시니까 어떤 뭔가 하이테크한 그런 슈트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뭐 푸른선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챗GPT가 만들어낸 거죠. 임의로 만들어낸 겁니다. 성격. 자, 평소에 차분하지만 정의감 넘치는 모범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니까 챗GPT는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느냐? 마음에 들면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마음에 안 들면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수정을 좀 한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효과적인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오른쪽에 정제 작업 포인트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코드는 표현하고 있는데 기억하기 쉬운 명칭으로 만들어라라는 거죠. 그렇죠? 자, 강시우 그러면 좀 괜찮죠, 이름이. 그렇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강돌순 뭐 이러면 좀 어렵죠. 그렇죠? 이런 거 좀 수정해달라. 이런 거로 이제 작업 포인트를 저렇게 설정을 해둔 거고요. 자, 여기 오른쪽에 보니까 이미지 생성을 위한 시각적 묘사 선별 돼 있는데, 자, 미래 공간의 고등학생 영웅 로봇이라고 그랬으니까 요거를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좀 다음 AI 툴이 이미지를 만들 때 뭘 더 고려해야 될 건가, 이제 그런 것도 좀 언급을 해두는 게 좋다. 이제 그런 설명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3번째 보니까 평소엔 차분하지만 정의가 넘치는 모범생 이렇게 있는데 차분한 거하고 정의가 넘치는 건 좀 상반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한 가지 특성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뭔가 좀 반전을 일으키는 그런 것도 표현해가지고 캐릭터를 이제 할 때 저렇게 해주는 것도 좋은 작업 포인트다. 고려해볼 만한 포인트다. 그래서 정제 작업 포인트로 저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챗GPT를 통해 가지고 세부적인 정보 여러 가지를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좀 영문 프롬프트로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왜 그랬느냐?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는 한글로 처리되는 게 챗GPT만큼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한글로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영문 프롬프트로 바꿔달라라고 지금 챗GPT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작성한 강시호의 외부 묘사를 바탕으로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에 입력할 영문 프롬프트를 용어, 콤마, 구분 형태로 추출해줘. 문장 형태로 만드는 게 아니고 단답형으로 단어 형태로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한글에 이렇게 프로필이 되어 있는데 영문 프롬프트로 저렇게 만들었고요. 자, 그래서 챗GPT에서는 캐릭터에 대한 성격, 여러 가지 이제 설명들 그런 것들을 설정을 했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갖고 수정했고, 그리고 영문 프롬프트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이제 이메일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질문. 네. 앞에서 그 챗GPT로 이제 프롬프트 줬잖아요. 네. 주고서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영문으로 변환할 때 콤마를 꼭 이렇게 요청을 해야 돼요. 아,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란 말을 꼭 언급을 해야 되냐 그 말씀이시죠? 아니요, 문장 사이에 콤마를 넣어달라고. 아, 그게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에 콤마를 넣어달라고 얘기를 안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 AI 모델이 받아들일 때는 문장으로 들어오면은 문장을 또 한 번 얘가 분석을 해가지고 특정한 정보로 잘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걸 고려해가지고 콤마로 구분해달라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얘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는 이제 이미지를 만드는데 최적화되어 있지, 이제 우리 문장을 이해하는데 그런 거는 챗GPT보다는 좀 떨어지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요. 근데 꼭 굳이 콤마로 구분해서 넣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 들어갑니다. 뭐 아주 복잡한 거 요청하실 건 아니잖아요. 간단한 거 요청하실 거니까. 자, 그래서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는 이제 URL은 bing.com에 /create 저기로 들어가시면 되고, 자,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계정을 만들어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요 기본적으로 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 내부에는 달리 3라고 하는 요 모델을 통해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고화질 이미지를 이제 4장 정도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무한정 만들어내면은 이제 이쪽도 많이 자원을 써야 되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제한을 두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 때 우리가 앞에 성격을 만들 때 AI로 캐릭터 성격을 만들 때 챗GPT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쭉 있었는데, 이미지를 만들 때 이미지를 만들면서 어떤 프롬프트를 넣어달라, 이제 앞에서 챗GPT에서 프롬프트를 만들긴 했지만 그럴 때 이미지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려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더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메인 주제와 배경, 그리고 이미지다 보니까 어떤 스타일이냐, 그리고 구도는 어떻고 조명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쭉 나와 있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데, 자, 여러 가지 용어들을 써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해가지고 이제 오른쪽과 같은 결과물 나온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그러면 영어로 우리가 프롬프트를 넣지 않습니까? 넣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챗GPT가 이제 프롬프트를 만들어주긴 했지만, 그런데 이제 그 만든 것 중에 이제 우리가 더 고려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몇 가지 더 고려해야 되겠느냐? 자, 입체적인 느낌을 갖고 싶다 그러면 3D 렌더, 뭐 이렇게, 렌더라는 거는 이제 특정한 그림을 그릴 때 쓰는 거로 렌더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림을 그릴 때 얘기하는 건데, 3D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달라 그럴 때는 이제 3D 렌더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를 그려주는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게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보통 복잡한 게임들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이제 게임 엔진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엔진의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3D가 아니고 만약에 2D 애니메이션 계열로 하겠다 그러면 2D 애님 또는 웹툰 스타일 이런 식으로 지정하면 되겠고요. 자, SF 분위기 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사이버펑크 컨셉 아트 이런 식으로 하고, 아니면은 수채화나 아니면 스케치 형태로 하겠다 그러면 워터컬러, 스케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넣으시면 된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스타일에 따라 가지고 뭘 하고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키워드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스타일에 맞춰 가지고 키워드를 넣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확산 모델을 통해 가지고 결과물을 했는데, 이 확산 모델이라는 게 좀 상당히 어려운 모델입니다. 원래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에다가 계속 특정한 노이즈, 잡음을 계속 추가해 가지고 점점점 원래 이미지가 점점 흐려지게 했다가 그 다음에 그 아무것도 이미지가 아닌 그런 이제 잡음만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화상 이미지에서 다시 원래 이미지로 복원하는 것, 이거를 계속 반복을 시켜가지고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 학습 능력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해준 건데,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키워드를 넣어주면은 그 키워드에 맞춰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그런 형태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보실 때 유튜브 요즘에 물론 이제 유튜버들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수익을 많이 올리죠. 많이 올리는데 지금 유튜브보다는 쇼츠, 그러니까 잠깐 짧은 시간 보는 그 쇼츠를 통해 가지고 유튜버들이 수익을 상당히 많이 올린다고 합니다. 올린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이제 AI 모델은 챗GPT, 제미나이 이런 생성형 AI 모델인데, 이런 거 말고 뭐 클로우드 이런 것들 말고요. 아주 그 대규모의 큰 언어 모델들 말고, 그 대규모 언어 모델 말고 특정한 분야에 활용하는 AI 모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많이 나왔고 내일은 더 많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이제 AI에 관련된 이제 개발자나 과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이 자기가 연구한 AI 모델들을 등록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가보면은 상당히 많은 AI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특정한 분야의 AI 모델만 전문적으로 갖다 쓰고 싶다면 그 모델을 갖다 쓰시면 되는 겁니다. 갖다 쓰시면 되는데, 그래서 쇼츠 같은 경우도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면 어떤 거는 실제 영상을 찍은 게 아니고 분명히 AI가 만든 모델로 보여주는데 보니까 얼굴이 또렷하지 않고 손가락 개수가 막 많이 늘어나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AI 모델이 만든 건데 정확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손가락이 사람은 보통 5개여야 되는데 어떤 사람 그 만들어진 이미지 보니까 손가락이 6개라든지 아니면 눈이 막 뭉개졌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프롬프트를 바꿔서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손가락이나 얼굴이 왜곡돼 있다 그러면은 퍼펙트 아나토미, 디테일드 페이스 이런 단어를 추가해주면은 정확한 결과물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색깔이 마음에 안 들 때는 도미넌트 컬러, 블루, 앤 실버 이렇게 특정한 색깔을 해주면서 명확하게 이 색깔이 더 집중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선명하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캐릭터가 나와 있는 게 한정적으로 나와 있다. 그러면은 전체 사진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넓은 시각이 넓게 해가지고 표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런 키워드를 넣어주면은 훨씬 더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정한 포즈 추가해주는 부분도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다이내믹 액터 포즈 뭐 이렇게 가지고 설정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캐릭터를 만드는데 이제 주의를 해야 될 사항이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프롬프트를 넣어가지고 캐릭터를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입력한 이제 그 프롬프트에 따라 가지고 모양이 계속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근데 캐릭터라는 게 어떤 일관 이제 하나를 만들게 되면 그 성격도 만들어지면은 그 성격에 따라서 캐릭터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유지가 돼야 되는데 내가 다음에 수정해서 넣는 그 프롬프트에 따라 가지고 모양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3가지는 계속 그 프롬프트에 추가할 때마다 수정할 때마다 꼭 넣어줘가지고 이제 그거를 유지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그니처 아이템, 그 캐릭터가 꼭 가지고 있는 특정한 것. 안경을 끼고 있는 캐릭터다. 그럼 계속 안경 끼고 나와야죠. 안경 없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 거를 프롬프트에 여기 보니까 고유한 헤어스타일, 안경 혹은 고유 로고 장식을 프롬프트에 고정 이렇게 돼 있는데, 프롬프트에 고정한다는 말은 우리는 지금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프롬프트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지를 만드는 프롬프트에 한번 넣고 두 번째 또 이미지 수정해주는 프롬프트를 넣을 때 거기에도 계속 고정해서 넣으라는 겁니다. 한번 썼으니까 두 번째는 안 써도 되겠지. 그게 아니라 계속 고정해서 넣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바뀐 결과물에도 그게 계속 유지가 되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대표 컬러 팔레트, 색깔도 이제 메인 색상이 뭐다 라는 걸 딱 고정을 해놔야지. 푸른색 계열이다. 그걸 계속 박아 넣어야지. 프롬프트에 설정을 해놔야지.
계속 푸른색 계열로 캐릭터하고 이미지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화풍 키워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처음에 할 때는 3D 모델로 했다가 두 번째는 웹툰식으로 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고정을 해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에서 이제 만든 이미지를 설정을 해가지고 저장을 해야 되는데, 자, 원본 해상도가 1024에 1024 정도는 돼야지 이제 쓸만하다. 그리고 고해상도 이미지죠, 그렇죠? 그리고 대표 이미지, 보조 이미지 이렇게 한 장씩 해가지고 프로필에 쓸 거니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캔바에서 프로필 쓸 거니까 이렇게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된다. 대표 이미지를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만들 때 여러 가지 고려될 사항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단계에서 알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캔바를 통해 가지고 이 캐릭터를 이제 소개해주는 소개서를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챗GPT에서 만든 캐릭터의 성격, 정보들과 그 다음에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에서 만든 이미지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어떤 프로필 카드를 만들어 보는 거를 캔바를 통해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지하고 텍스트 만들었으면 그거로 끝이니까 그냥 GPT에서 만들거나 그러면 상관없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있지만, 캔바는 이런 이제 소개서 만들어주는 걸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템플릿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템플릿을 활용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캐릭터 소개서냐, 게임 프로필 카드냐, 인물 포스터냐, 뭐 이런 키워드를 선택하게 되면은 그거에 관련된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템플릿에다가 이제 가지고 있던 앞에서 만들었던 정보를 집어넣어서 설정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형태로 설정할 거냐, 그 규격도, 그러니까 전체 나와 있는 그 형태도 설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920에 1080 픽셀 크기나 아니면은 1080에 1350 요 두 개의 규격으로 쓰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좋다.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많이 쓰이는 포맷이다라는 거죠. 저렇게 써야 설정을 해야 이제 쓸 수 있다. 자, 우리가 앞쪽에 조금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가 되어 있는데, 인쇄소에서 인쇄할 때는 이제 그쪽에서 어느 정도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그래야 이제 선명하고 쓸만한 그런 것들의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규격들이 이제 인쇄소에서 많이 활용이 되니까 이런 규격들을 추천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에서 만든 이미지는 배경과 캐릭터가 같이 나와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요거를 소개서를 만들게, 캐릭터 소개서를 만들게 되면 배경까지 필요 없고, 우리 증명사진처럼 이제 그 캐릭터 사진만 필요하죠. 그래서 배경을 지우고 등장인물만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요 툴에서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한다라고 되는데, 뭐 일본어로 누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등장인물만 따고 나머지 배경 싹 지워주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설정해가지고 그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캐릭터 소개서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하죠. 메인 타이틀, 제목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서브 정보, 그 다음에 대표 대사, 이제 대사를 보고 이 캐릭터는 어떤 성격이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캐릭터의 성격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캐릭터 소개서죠. 근데 이걸 어떻게 보면은 우리 특정한 취업할 때 필요한 이력서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력서 양식을 보게 되면은 이력서 이래가지고 옛날 양식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 스타일을 보게 되면은 이력서에 이력서라고 표현 안 합니다. 큰 글자로 자기 이름을 딱 집어넣죠. 또는 자기 이름을 넣지 않고 그 위에는 이제 아예 타이틀을 넣습니다. 저 대표대사처럼 이제 천천히 가지만 신뢰할 수 있는 뭐 개발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력서 형태를 아주 특이하게 눈에 확 띄는 스타일을 만듭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캐릭터 소개서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런 것들이 확 눈에 들어오게 되죠. 어떻게 나 설정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SF 분위기를 살리는 이제 디자인 그래픽 요소 해가지고 이제 테크 프레임, SF 분위기가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능력치 그래프, 상징 아이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뭐하고 좀 비슷하냐면은, 우리가 특정한 정보를 표현할 때 표로 해가지고 수치로 표현하면 눈에 한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렇죠? 좀 시각화돼 있어가지고 어떤 정보를 일반인들한테 쉽게 표현하려면 인포그래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미지와 같이 들어가 있어야만 일반인들이 그 정보를 쉽게 많이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래프를 단순히 그래프로 그리는 게 아니고, 그 그래프가 만약에 특정한 정보다 그러면 특정한 정보를 표현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예를 들어서 자동차 대수다라고 하면은 자동차가 작으면은 대수가 작은 거고 크면은 엄청나게 대수가 많은 거고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표현해야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어필할 수가 있죠. 그래서 SF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 캐릭터 소개서가 일종의 이력서와 비슷하다. 그래서 내 정보를 어필하는 거죠. 그러면은 폰트도 어떤 걸 쓰느냐, 폰트의 크기는 어떻게 할 거냐, 색깔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캐릭터 소개서에서는 이제 이런 폰트를 쓰는 게 좋다라는 걸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폰트는 저런 강렬한 고딕체 아니면 밑에 있는 이제 저런 폰트, 색깔은 저기 보니까 이제 SF 분위기에 맞는 거니까 뭐 네온시아 뭐 이렇게 그렇죠. 자, 저런 색깔로 설정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내가 설정한 그 배경에 따라 가지고 어떤 폰트와 어떤 색깔이 좋은가 그런 것도 물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정보로 활용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진 거를 이제 조금씩 정렬을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니까 소개서니까 이제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레이아웃이 설정이 있으면은 좀 집중이 안 되죠, 그렇죠? 왼쪽으로 집중한다든지 오른쪽으로 집중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배경과 색깔이 이제 대비가 되는지 비슷한 색깔이라면 눈에 확 안 되니까. 그리고 모든 내용을 다 집어넣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여백을 두어가지고 한눈에 쏙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보는데 눈에 필요가 없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캐릭터 소개서를 만들었으면은 요거를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PNG 이미지와 PDF 인쇄용 파일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쇄용으로는 이제 디테일한 것까지 다 표현이 되니까 고해상도로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PDF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PNG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되게 압축한 파일 포맷입니다. 그래서 용량이 되게 작습니다. 그러니까 확대하면은 깨지겠지만 이제 축소해가지고는 아주 작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모바일로 보낸다든지 그럴 때는 손쉽게 용량이 작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용도가 다 필요하다. 그래서 캔버에서 두 가지 용도로 다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 세 가지 툴을 통해 가지고 이제 AI 캐릭터 만드는 것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AI 모델을 활용하다 보니까 AI 툴을 쓰게 되면은 분명히 이 AI 모델은 어디선가 학습한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처음 보지만 이 처음 보았다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어디선가 비슷한 거를 가져와 가지고 나한테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걸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느냐? 바로 저작권입니다. 저작권 그런 것들도 조심하셔야겠죠, 그렇죠?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이론 시간이니까 이런 시간 끝나고 실습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앞에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만든 결과물을 가지고 나만 만들었으니까 잘 만들었다 그런 것보다는 이제 돌아서 나는 어떤 이제 캐릭터를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발표하는 것도 들어보고 비교해가면서 해보시는 것도 그러면 이제 내가 생각지 못한 부분을 다른 부분을 이제 고려했으니까 다음에 내가 캐릭터 설계할 때는 그런 것도 고려해야겠구나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물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AI 모델을 통해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다 보면은 이제 저작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특정 저작권자의 그림체를 그대로 복제하는 프롬프트를 지향하라. 뭐 요즘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은 예를 들어서 고가 그린 스타일로 이 사진을 그런 이미지로 만들어줘. 그럼 얘가 그대로 만들어주죠, 그렇죠? 만들어줍니다. 뭐 그런 것처럼 나오는데 이게 저작권에 걸릴 것 같다. 이제 그런 표시가 나와 있는 그런 이미지는 안 쓰는 게 좋다라는 거고, 만약에 만든 이미지를 가지고 AI 모델한테 다시 물어봤죠. 캐릭터를 통해 가지고 내가 만든 캐릭터가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것에 저작권에 위배가 되는지 네가 먼저 검토해줘. 뭐 이런 식으로 요청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초상권 침해 금지. 자, 실존 인물이나 아니면 연예인들 이런 것들 유사하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상상하는 거. 이건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업적 이용 조건을 체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만든 캐릭터를 가지고 수익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수익 없이 무료로 쓸 수 있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만든 AI 결과물을 AI 툴을 어떤 걸 썼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든 거는 세 가지 툴이지만
실제로 캔바는 이제 빙하고 챗GPT를 통해서 나온 걸 정리한 거니까 이제 두 가지 툴이죠. 두 가지 툴에서 각각의 나온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먼저 고려를 해가지고 난 이제 언급을 해놔야겠죠. 그렇죠? 언급을 해놔야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AI 캐릭터는 빙과 챗GPT를 통해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하고 여기서는 상업적으로 쓸 때는 이런 그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툴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AI 캐릭터를 만들었다 명시해 주는 게 상당히 좋죠. 자, 그럼 AI 캐릭터를 만들었으면 우리가 캐릭터를 만든 거로 끝내는 거냐? 그렇지 않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AI 캐릭터를 웹소설, 웹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자, 웹툰, 웹소설 시장이 엄청나게 크죠. 그렇죠? 저는 웹툰은 잘 안 보는데 웹소설은 잘 봅니다. 웹소설 사이트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고 뭐 스마트폰, 모바일용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웹소설을 보게 되면은 웹소설도 거기에 장르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저자가 소설을 하나 올리게 되면 그게 하나 에피소드입니다. 1회라고 보통 1회용 분량이 있는데 이 웹소설은 분량을 많이 올리질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스마트폰 본 사람이 1시간 보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잠깐 한 5분, 10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 10분 동안 볼 수 있는 그런 소설량만 딱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1회 분량입니다. 근데 1회 분량 한 번 보는데 돈이 10원이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특정한 이제 인기가 있는 웹소설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이제 50회 정도가 되면 유료로 전환합니다. 그 전까지 무료예요. 근데 인기가 있다. 그럼 조회수가 엄청 올라갑니다. 1회 보통 보게 되면은 얼마나 볼 것 같습니까? 일반인들이 소설을 1회 한 회를 잘 쓰는 소설은 만 단위가 넘습니다. 10만도 넘어가고요. 그래서 웹소설 작가들이 잘하는 사람은 월 수익이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상당히 괜찮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요즘에는 영화들 보게 되면요, 그 영화들의 괜찮은 소스들은 웹소설이나 웹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웹소설이나 웹툰도 내가 잘 구성해가지고 만들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여기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웹소설, 웹툰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케팅, 마스코트 이런 걸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게임이나 NPC라는 거는 이제 사람이 아닌 자동화된 이제 그런 사람처럼 로봇처럼 행동하는 이제 그런 개체를 NPC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조금 수준이 높은 게임들 보게 되면은 게임 안에 들어가면 요즘에 게임은 혼자 스탠드얼론 혼자 하는 게임은 없죠. 네트워크 연결, 인터넷 연결해가지고 여럿이 들어가서 하지 않습니까? 게임을 여럿이 들어가서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들어가 있고 등장인물이 들어가 있으면은 나하고 저 사람이 네트워크 인터넷에 접속을 해가지고 이 게임 안에 두 개의 등장인물이 캐릭터가 등장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세 번째 캐릭터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캐릭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 게임에서 자동으로 만들어둔 겁니다. 그런 걸 보통 NPC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등장하는 캐릭터도 쓸 수 있다. 만약에 내가 만든 캐릭터가 아주 특이하다, 그리고 좀 유별나다, 그러면 그런 것도 활용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AI 캐릭터를 만들게 되면은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AI 캐릭터를 직접 만들어 쓰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에 만들어 있던 캐릭터를 활용하는 회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나중에 수익 모델로도 확장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간단하게 1시간 정도 이론적인 설명을 쭉 설명드렸습니다. 앞에 세 가지 툴들을 하나씩 작성을 하시면서 우선 첫 번째로는 내가 어떤 AI 캐릭터를 만들 건가 그걸 먼저 고민을 해보시고, 그거를 이제 그 챗GPT를 통해 가지고 그 캐릭터에 대한 특성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캐릭터는 뭘까? 이제 캐릭터를 만들 때 고려될 5가지 사항이 있었죠. 그것까지 다 표현돼 가지고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캐릭터를 만들어 보시고, 자, 두 번째는 이제 그거를 이제 영문 프롬프트로 바꾼 다음에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 넣어가지고 한번 이제 이미지를 만드시고, 근데 그 프롬프트를 넣어가지고 단번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지 못하죠. 그렇죠? 계속 수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아까 그 이미지의 일관성 유지되는 그 부분들은 계속 수정되는 프롬프트 넣을 때마다 그거는 꼭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넣어서 일관성을 유지하게끔 그렇게 작업을 하시고, 세 번째는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스타일의 소개서냐, 뭔가 문서가 만들어져야 되느냐. 저기에서는 몇 가지 예제만 나오고 있지만 캔버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레이아웃 템플릿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걸 맞춰가지고 두 가지 정보를 집어넣어가지고 만드는 거, 최종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레이아웃 양식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로 끝내지 마시고
어쨌든 AI가 활용되는 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만큼보다 더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생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쇼핑몰 들어갈 때 쇼핑몰에서 기존에 샀던 물건 구매한 기록이 있으면요, 내가 동의 안 하더라도 쇼핑몰에서는 내가 전에 구매했던 그거를 배너 광고로 올립니다. 되도록이면 그 물건을 많이 팔게끔. 그런 것도 AI 모델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활용해서 쓰는 겁니다. 쓰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AI가 많이 활용이 안 됐었는데 챗GPT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이 하는 모든 분야에 AI 모델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좁아진 거죠. 자리가 좁아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들어가기 힘든 분야가 생겼지만 AI 모델, AI 툴이 나오면서 새로 생기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야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런 것들 고민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고민하시는 것도 좋고요. 지금 AI 모델의 챗GPT, 제미나이, 이런 것들, 빙 이런 것들을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활용을 했지만 그렇지 않고 나만의 AI 모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나만의 AI 모델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여기에다가 나만의 AI 모델을 넣을 수가 있어요. 넣고 내가 원하는 자료, 내가 원하는 분야에 필요한 자료 그런 것도 수집해가지고 걔한테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만이 사용하는 AI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있는 AI 모델을 쓸 때는 내가 올리는 자료가 인터넷에 올라가니까 유출될 염려가 있죠. 그렇죠? 근데 내가 쓰는 AI 모델은 내 스마트폰에 AI 모델이 들어가 있다. 내 노트북에 들어가 있다. 이거는 딴 사람 못 쓰는 거죠. 나만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관련 자료 너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연동을 해가지고 요즘에 나오는 게 스마트 글래스 그래가지고 안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메타가 레이벤하고 협업해서 나온 게 이제 대표적인 건데, 근데 요즘에 중국에서 나온 스마트 글래스들이 저가이면서 상당히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나온 이제 스마트 글래스 중에 로키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안경 디스플레이가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칼라로 보이잖아요. 안경의 스크린에 칼라로 보입니다. 칼라로 보이면 전력 소모가 많겠죠. 근데 중국에서 만든 로키드 스마트 글래스 같은 경우는 스크린이 녹색입니다. 그러니까 글자가 녹색으로만 표현돼요. 전력 소모가 적죠. 그러니까 여기 한쪽 스크린에서 내가 말하는 거를 얘가 듣고 AI 모델한테 물어봐가지고 결과를 이 스크린에 뿌려줍니다. 근데 이게 스마트 글래스에 많은 기기를 집어넣으면은 발열량도 세고 배터리도 떨어지고 이제 소모량이 커지고 그러니까 요번에 삼성에서 스마트 글래스를 두 가지 버전을 출시하는데 올해 말에 나오는 거는 이제 진주라는 버전이고 그 다음에 내년에 나오는 건 해안이라는 버전입니다. 진주라는 버전은 스마트 글래스에 디스플레이가 없는 거고요. 내년에 나오는 거는 디스플레이가 있는 모델인데 삼성에서 이 스마트 글래스를 만들 때 일반 안경이랑 똑같이 편안하게 착용하겠다. 그러니까 스마트 글래스에 여러 가지 중요한 모듈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중요한 기능은 스마트폰에 놓고 스마트 글래스는 최소한도로 스마트폰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뿌려주는 형태로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기 시작하면은 아마 2, 3년 후에는 누구나 다 스마트 클래스를 다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고 내가 모르는 건 얘한테 물어보면 얘가 답변을 해주는 그런 게 바로 활용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나만의 AI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데이터를 얘한테 계속 학습시켜 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어떤 거 내 스마트폰에 AI 모델이 있으면은 스마트 클래스 통해 가지고 보내줘. 그럼 얘가 바로 보내주겠죠. 그러면은 누군가 질문했을 때 답변을 바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우리 스마트폰 쓰는 것처럼 일상화되는 때가 곧 바로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부터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면서 이제 많이 활용해 보시고 습득해 보신 다음에 이걸 이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게 되면은 그런 것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만의 AI 모델 갖는 거 그리고 그걸 내가 따로 학습을 시켜 가지고 그걸 내 용도로 쓰는 거 그게 이제 지금 스마트폰 쓰는 것처럼 아주 당연시되는 그런 시대가 오니까 뭘로 나는 이제 내 AI 모델을 만들어 볼 건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시간 동안 수업 들으려고 수고하셨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